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반전형 두 가지 핵심적인 거 배웠어요. 근데 이거는 상승 추세 조정이라고 상승이 지속되는 거래요. 어떤 것일까? 자, 하나둘 배워볼 텐데요. 좀 많아요. 많은데 이거를 다 배우셔야 되는데, 상승 추세 조정, 상승 지속 패턴이에요. 이것도 패턴이라는 거. 우리 패턴은 정형화시킨 거. 과거부터 이게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움직이더라, 그런 것들인데, 보시면 일정한 추세, 상승이든 하락이든 이렇게 가던 주식이 잠시 쉬어가요. 조정 아시죠? 조정을 보였다가 또 다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반전형은 완전히 성질을 바꿔버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쉬어갔다가 다시 간다. 그러면 이렇게 올랐어도 쉬어갈 때 사면 벌 수가 있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류가 좀 많긴 한데 저희가 배울 거는 이 삼각형 같은 건데, 이거는 삼각형. 요거 하나 배울 거고, 그 다음에 깃발형, 또 깃발처럼 생겼죠? 페넌트형. 페넌트가 뭔지 아세요? 우리 뭐 삼국시대나 조선시대 옛날 보면 깃발 같은 거 들었는데 이렇게 삼각형처럼 이렇게 막 마크 있고 하는 그거 페넌트형. 그리고 쐐기형, 그 다음에 직사각형. 말이 거의 비슷하죠? 요 패턴, 우리 영머리 역경을 할 때 사람 모양, 이중바닥은 바닥 2번 찍는 거, 삼중바닥 3번 찍는 거, 이런 거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삼각형, 깃발형, 페넌트형, 쐐기형, 직사각형이라고 5가지를 배울 거예요. 그러면 패턴을 어느 정도 머릿속에 약간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거구나. 그래서 실전에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반전형은 시간이 좀 길게 걸려요. 특히 상승 반전하는 거 시간 오래 걸린다고 그랬죠. 천정에서는 좀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푹 무너지는데, 반전형은 시간이 좀 길게 걸리지만 지속형은 요 모양이 반전형보다 짧게 걸려요. 일반적으로 짧게 걸리고 다시 올라가요. 너무 길면 그거는 지속형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에 앉힐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린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삼각형. 느낌 오시죠? 삼각형. 우리 삼각형 종류가 뭐가 있어요? 정삼각형.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직사각형. 직각사각형. 뭐 이런 종류의 모양을 가진 지속형 패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대칭 삼각형. 대칭으로 이렇게 각도가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대칭 삼각형. 그러니까 우하향하는 위쪽 추세선과 아래쪽 추세선이 서로 수렴하면서 만들어지는 패턴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선을 잘 그어야 돼요. 차트를 보고 선을 그어야 되는데 그 추세선이라고 해요. 이런 모양이에요. 주가가 쭉 올랐어요. 근데 보시면 요와 같이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 보이죠? 이 추세선을 그어볼게요. 그러면 요와 같이 삼각형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요 아래 추세선, 위에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요. 항상 그어야 돼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꼭 그어야 돼요. 그리고 요거를 뚫으면 완성이 돼요. 근데 이런 추세선을 그으려 그러면 최소한 점이 몇 개가 있어야 될까요? 3개. 최소한 우리가 추세선을 그을 때는 저점이 최소한 2개가 있어야지 그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 갖고 못 그잖아요. 선을 연결해야 되니까, 주가를 연결해야 되니까 최소한 2개는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보시면 삼각형 패턴은 보통 최소 4번 이상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이론적으로 방향 전환 1번, 2번 상승한 다음에 조정이 올 때 1번, 2번, 3번, 4번 이상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3개의 고점과 저점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이게 3번, 4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3개의 고점과 저점을 일반적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돌파 시점인데, 여기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기준선부터 수렴되는 전까지 3분의 2 내지 4분의 3 사이에서 돌파한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준선이라는 거는 상승했다가 첫 번째 조정이오는 요 선을 말을 해요. 여기서부터 쭉 이어서 이게 수렴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3분의 2, 4분의 3 사이에 돌파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이게 이 안에서 꼭지점을 수렴해서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패턴의 완성이 안 돼요. 그냥 흐지부지 갔다가 알아서 가요. 무조건 추세선을 걷을 때 3분지 2 내지 4분지 3
해서 돌파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요 꼭지까지 오잖아요. 아, 이거 아니다. 삼각형 끝났다. 다르게 봐야 돼요. 사이에서 이거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최소 상승 목표치는 요거는 뭘까? 우리 반전형에서는 다 아실 테고 뭐 까먹으실 수도 있겠지만 최소 상승 목표치가 이걸 돌파했을 때 뭘 기준으로 들을까? 이건 지속형이에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가는 거. 뭘 것 같으세요? 우리 양보님. 제가 생각했을 때 처음에 최저점을 찍었을 때 6이요? 아니요, 1번. 1번. 네. 1번과 그 전 거의 사이? 요거의 사이. 네. 그만큼이. 최소 상승할 것이다. 네. 은복님은? 저도요. 처음 딱 꺾였을 때. 아, 이거 꺾였을 때? 네. 공부하셨나? 오야. 첫 번째는 잘 보세요. 네. 여기 추세선 하나 걷죠. 저점으로. 그러면 이거를 수평하게 걷는 걸 우리 추세대라고 해요. 추세대? 네, 추세대라고 해요. 수평하게 거요. 이거를 약간 조금 삐뚤어져 있긴 한데 수평하게 위에다 거요. 그게 되면 여기가 최소 목표치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두 분에서 말씀 주신 그거 맞아요. 아까 말했던 기준선. 기준선 요만큼, 첫 번째 왔던 요만큼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최소 상승 목표치가 이 정도다. 근데 이건 참고만 하시면 돼요. 우리 반전형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정리하면 목표치 1은 아래쪽 추세선과 평행하게 이렇게 거요. 여기서 걷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고점에서 이렇게 거서 평행수술 거서 위쪽 요만큼 올라가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여기 기준선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조정 왔을 때 아까 말씀 주신 여기에서 돌파 시점에서 같은 크기만큼이 최소한 올라가는 목표치다. 경험상.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최소 목표치는 대충 이렇게 보는구나. 이렇게 이론상 알아두시고 나중에 누가 삼각형 물어보면 너 최소 목표치 알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실전에는 안 맞을 수도 있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그냥 자랑하시면 되고 이와 같은 최소 상승 목표치를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량은 어떨까요? 당연히 증가 아니에요? 이거를 다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줄어야 되나? 어떤 모습 보일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삼각형으로 이렇게 수렴됐을 때 거래량과 그전 거래량과 돌파했을 때 거래량이 어땠을까? 그 돌파할 때가 거래량이 증가해야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돌파할 때? 이때는? 그때는 돌파할 때보다는 적지만 돌파할 때 크다. 꾸준히 증가해야 한다. 우리 은복님은 그 과거에 우리 고가놀이 뭐 이렇게 캔들 보면서 거래량 얘기 많이 했는데 그거 연상시키시면 되는데 글쎄 까먹으신 것 같다. 우리가 보통 볼 때 이렇게 대폭 상승을 했어요. 조정받을 때는 거래가 적어야 돼요. 그 이유는 기억나시죠? 팔려는 사람이 적다. 이렇게 올랐음에도 팔려는 사람이 적다. 그러면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여기서 거래량이 엄청 많아지면 팔려는 사람이 많다. 사려는 사람도 있는데 서로 싸움이 치열하다.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패턴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중요해요. 반전형도 그렇고 지속형도 그렇고. 거래량은 큰 폭 상승 후에 적은 게 좋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돌파할 때는 거래량이 터야 된다. 상승할 때는 터야 된다. 이렇게 거래량 중요하다. 항상 머릿속에 둬야 돼요. 밑에 거래량 항상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볼게요. 실전 차트로. 많이 상승했어요. 4만 원에서 거의 올라간 게 9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1배수가 넘게 올라갔죠? 이렇게 꾸역꾸역 올라갔지만 그러면 요게 이렇게 조정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수렴되는 과정에서 우리 첫 번째 뭐요? 요 끝까지 오면 안 된다? 끝까지 오지 않고 돌파를 해야 된다. 끝까지 가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이렇게 올라올 때 거래량이 컸는데 거래량이 점점 감소해요. 그러면 팔려는 사람이 적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래가 틀 때도 있어요. 근데 상승이 좀 더딜 때가 있는데 항상 실전에서 변수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적은 게 좋다. 그리고 돌파할 때 다시 상승을 해요. 그러면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 보이는 게 대칭 삼각형. 이렇게 거래량하고 여기 선을 걷을 때 3분의 2 끝까지 가면 아니다. 요거를 머릿속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승 삼각형이에요. 이제 삼각형에 여기 써놨는데 대칭 삼각형의 변종. 보시면 이것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거 삼각형이 위가 직선이고 수평이고 요거는 기울기를 갖고 있어요. 기울기를 가지면서 아까 최소 목표치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미리 표시를 해놨어요. 안 물어보고 기준선만큼 최소 목표치 있다. 이건 참고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 저점이 높아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어렵게 제가 질문을 계속 드리는 것 같은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수요와 공급 뭐 여러 가지 생각해서 저점이 점점 올라가요. 사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죠. 여기서 웬만하면 사면 저점에 사고 싶어 하는데 올라가도 여기서 사고 싶어 하고 더 올라가는데 여기서도 사고 싶어 하는 거는 사려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만큼 저점이 높아지는 이유는 저점에서 사려는 사람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정리를 했는데 이 패턴은 이만큼 상승했음에도 매물 출현은 있어요. 매물 출현은 있는데 저점을 높이면서 사려는 세력이 팔려는 세력보다 강력할 때 저점을 높여가면서 결국에 툭 뚫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대칭 삼각형의 변종인 상승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살까요, 이제? 이거는 잘 아실 텐데. 돌파 지점에서. 여기서 하면 가장 좋겠죠. 근데 그거는 아니고 지금 우리는 여기를 보니까 답은 1번에서 5번 사이에 있는 거죠? 네, 어디든 있어요. 요 밑만 빼놓고. 어디든. 그럼 양봉이 뭐 할 거예요? 전 돌파 지점이라고 아까. 돌파 지점? 네. 전 5번이요. 5번에서? 근데 5번도 안 될 것 같은데. 5번 저점 매수를 좋아하시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에 돌파 안 하고 이렇게 갖고 여기 수렴되는 끝까지 가면 안 되잖아. 실패잖아요. 그쵸? 여기 사도 되는데 그거는 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확실한 거는 양보님이 맞힌 것 같아요. 돌파 시점에 사는 게 맞다. 차트 보실게요. 차트 보시면 막 올랐어요. 여기는 왜 거래량이 적냐면 이거 우리 점상학과라고 그러죠. 그냥 시작과 동시에 푹 무슨 호재가 있어서 막 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올랐어요. 어느 정도 오른 다음에 보시면 위는 수평이고 이게 점차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을 걷을 때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똑같이 거래량 봐야 되겠죠. 거래가 많지가 않아요. 그럼 팔려는 사람이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만큼 올랐는데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너도 나도 아우성 사자 그래갖고 이게 치고 올라가는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은봉님께서 나 여기서 미리 살래 이래도 되긴 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꼭지까지 이렇게 흐지부지 갈 수도 있으니까 좀 안전하게 살라 그러면 조금 늦어도 거래가 증가하면서 이걸 돌파할 때 사면 그래도 조금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소 목표치는 요 기준선에서 돌파 시점에 요만큼. 근데 이거는 별 큰 의미는 두지 말고 그냥 머리에 이 정도는 상승하겠구나 이 정도 선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 삼각형은 이와 같은 모습. 이게 두 가지 삼각형의 두 가지를 배웠어요. 그러면 거꾸로 이게 지속형이라고 그랬죠?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주가가 이렇게 하락했어요. 하락하는 종목이 갑자기 반등을 해요. 반등을 하는데 요건 요와 같은 모습이 나와요. 만약에 요와 같은 모습이 나왔다. 이것도 직각 삼각형이잖아요. 이거 뭘 의미하는 걸까요? 주가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와요. 계속 저항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역으로 이게 낮춰진다는 거는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렇게 왔다고 이거 바닥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잡았다. 그러면 지속형 패턴이 완성되면 요거는 또 급락을 한다. 그래갖고 이런 떨어진 종목을 빨리 잡는 건 안 좋다. 우리 상승이랑 똑같아요. 상승이랑 똑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전하게 이렇게 돌파 시점에 사야 된다. 그리고 바닥 역으로 이게 떨어지는 종목이 이렇게 반등한다 그래갖고 이거 저점 아니야? 그래갖고 함부로 사는 것보다는 반전형이 된 것처럼 전환됐을 때 사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정리를 했는데
강한 매수세로 고점을 높여가며 대기 매물이 점차 소화되어가는 과정이고 거래량은 꼭지점을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삼각형 모양 상향 돌파 시 거래량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딱 나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 딱 두 가지 나와요. 꼭지점까지 가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거래량이 중요하다. 감소, 증가. 요거 이제 눈으로 보실 수 있어요. 패턴으로 접근할 때는 그러시면 되고, 분할 매수 전략을 또 갖고 왔는데 우리 아까 은복님 같은 분들을 위해서 아마 친절한 검색기에서는 분할 매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보시면 이것도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이제 조정을 보이잖아요. 많이 오름에 따라서 조정을 보이는데, 아까 우리가 배웠던 거는 돌파했을 때 사는 거지만 이거는 우리 반전형 패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도나 시장 상황이나 거래량을 다 포착을 해서 그 다음에 균등으로 미리 분할로 매수 접근하도록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분할 매수라는 게 여기 보시면 신기한 거 나와요. 잘 모르시겠죠? 영어로 나왔어요. ROE, ROA, PER, PBR, GT 가치 분석. 이건 여기서 개발한 것 같아요. 기본적 분석이라고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예요. 다 배울 건데 이와 같은 분할이 있고 분할 매수 구간이 있고,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 볼린저 밴드 이격도 다 모르실 것 같아요. 이동평균선은 아실 것 같고, 중요 거래량 핵심, 그다음에 전저 전고는 아실 거고, 그다음에 균등가, 균등 분할가, 이런 식으로 이게 다 믹스가 돼서 이 종목으로 보면 PBR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건 가치,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으로 나온 가격이 하나 나왔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기술적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3분할이 이거는 좋을 것 같다. 여러 가지 시장 판단을 했을 때, 그래서 균등 분할가로 알려주는 것들을, 물론 이걸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이와 같이 쉬어갔을 때 난 돌파할 때 살 거야, 안정적으로 한 번에, 이럴 수도 있지만 난 좀 더 이게 올라갈 것 같아, 이렇게 느꼈을 때는 분할로, 만약에 제가 100원을 산다 그러면 뭐 30원, 30원, 40원 뭐 이런 식으로 3분할을 해서 자기가 지정을 해서 분할을 사고 지켜보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반전형 패턴, 특히 분할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분할 매수하는 게 좀 안정적이다.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지속형 패턴도 많이 올랐다가 이렇게 조정을 보일 때 여기서 시스템에서 적정 분할가를 줬을 때 사서 조금 리스크를 해지하면서 평균가를 맞추고 그 다음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수익을 얻는, 그런 식으로 친절한 검색기는 돼 있다 하더라고요. 제가 항상 마음에 드는 건 각도예요. 각도로는 게 있어요. 주식 그 차트에는 또 각도, 그리고 조정이 어느 정도 보이느냐, 이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이렇게 올라간 주식이, 은복님 아실 거예요. 조정폭이 적어야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우리 배울지 모르겠지만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있어요. 피보나치 조정이 뭐 38.2, 뭐 61.8,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걸 깨고 내려오면 이거는 상승이 끝났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주식이라는 게 웃기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 각도에 따라서, 그리고 거래량에 따라서 이런 분할, 쉬어갈 때 분할, 적정 분할가를 제시한다. 참 좋게 만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복님 같은 경우에는 난 이거 돌파할 때 사면 늦은 것 같아. 그러면 이 분할가를 참고하셔서 어떤 접근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시장이 막 망가져요. 그럼 같이 망가지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게 이런 패턴을 보일 때도 거래량이 감소하고 증가하면서 돌파를 할 수가 있지만, 어느 정도 완성 시점에서 시장이 갑자기 무슨 악재로 팍 무너지면 패턴이 깨지는 수가 있어요. 아무리 잘 나가는 종목이라도 그거는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주식의 초보자와 고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차이가? 증권사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손절을 잘한다? 아니요. 뭐냐면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예측을 하고요. 고수는 대응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주식은 예측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다. 쉽지 않다. 주식은 철저하게 대응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대응하시는 그런 주식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이거를 이해하셨으면 그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쉬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꼭 갖고 계셨다가 다음 시간에 제가 많이 물어볼 거예요. 틀리면 뭐 100원? 뭐 그런 거 하던가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